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어준의 뉴스 공장. 원래 목요일인데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출장이 많습니다. 네. 쓸데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거 초반에 걸로 돌아가셨네요. 네. 초심을 다시 다져야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앞에 네. 좀 저처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셔서 좀 성의 있게 방송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 김성태 의원은 좀 불리하면은 겸손 모드로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보면요 40분 50분 이상 하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네. 살상. 다만 김영표 선생 또 있고요. 바른정당에 보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계십니다. 네. 자,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터진 일이라 국민당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들 해주시면요. 예, 사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간단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과연 제보가 조작된 것을 미리 알았는지. 네. 그렇다면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는지 그 여부였거든요. 그것도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서 즉 허위 제보임을 알고도 당에서 공포하게 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90분 만에 종료된 점이나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전 최고위원의 표정에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제는 수사가 검찰에서는 이제 위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든 지고할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하고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준석 구속은 위선 수사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단지 여당과 검찰이 짜고 버리는 수사라고 음모론 제기하면서 특검 무는 국회 보이콧 이런 것은 좀 국민들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뭐 다소 그거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저는 오늘 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예. 이제 국회의원들 서명 1차 서명을 오늘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예. 총 116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예. 동참하셨는데 경악할 만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16분 중에요. 네. 예.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딱 한 분만 동참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바로 제 앞에 있는 예.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정말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너무 좀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좀 이 특별법 여기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왜 바쁘신 거죠? 뭐 혁신위원장도 노심초사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책임자라고 안 치고 뭐 등등해서 아무튼 바빠서 서명을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그 독일을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 가는 동안에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2차 그 국회의원들 서명 연장을 해서 7월 말에 발의를 할 생각이니까는요. 국민들께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달라고. 민석 의원께서 바쁘셔서 서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요.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뭔가 좀 사람이 확 변했네요. 나는 오늘 또 뭐 거기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최순실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은 순수이당 시대적 소명이다. 뭐 이렇게 좀 거품을 무실 줄 알았는데 아주 아니, 여당의 생명은 품격과 넉넉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빠서 제가 몇몇 친한 이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네.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몇 분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해보니까 바빠서 못했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하게 표현들 안 바쁠 때가 잘 없는데 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간세청에서 지난 2015년도에 예. 두 차례에 걸친 5월달, 11월달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롯데를 한마디로 선정 심사 점수를 갖다 조작해서 롯데를 선정 롯데 탈락하고 뭐 하나가 되고 또 누가 됐다 그랬죠, 그죠? 예. 뭐 그 간세청장이 또 간세청장이요. 최순실과 또 관련된 의혹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이런 재산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이 이거는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 분행을 이렇게 초래한 장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오늘 1차 명단을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116명 명단이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읽기는 힘듭니다. 어디 개인 블로그에 올리시죠. 그러니까 예. 개인 블로그든 뭐 페북이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떨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게 법안 참여 여부마저도 국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억지로 또 거기에 동참 참여를 그래서 고민인데요. 어떨조사는 어떻게 않아요.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떤 특정 법안을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 권한이고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좀 이야기할 안민석 의원 저 특별법에 본인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탓할 필요는 저는 지금 없어요. 어틀도사께 제가 정중하게 이제 고민이 돼서 여쭙으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특정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고 싶죠. 네. 공개할까요? 그래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공개하길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특정한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돼.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공개 반대. 우리 어떨도사는 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예,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이 꼭 성안이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혹시 공개해서 오히려 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저게 여차 잘못해서 정쟁으로 흐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될 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심기를 마음으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이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서로가 정치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역사와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넉넉함을 유지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지난번 문재인 잠을 대통령 많이 주무신 것 같으네요. 미국 네. 순방 이렇게 동행하고 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의 인생은 전용기 타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전용기 하나 일찍 좀 태웠으면 안민석 의원의 인생도 또 정치관도 전용기 타 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못 탔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예. 299명 국회의원 중에는 전용기를 타본 의원과 타보지 않은 의원으로 나눕니다. 제가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탄 국회의원 치고 잘된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번호가 공군 1원 줄 아시죠? 전용기 번호가 아니, 몇 번인지 아세요? 3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30번인가? 저렇게 띄엄띄엄 세상을 아시니까 11,1호예요. 비행기에 붙어 있는 남바가 왜 많이 11,1호예요. 왜 많이? 저도 그냥 1호일 줄 알았는데 11,1호더라고요. 10,001.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이유도 확인해서 모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만 이러구나. 네.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그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주제로 거론하셔야 되는데 그냥 만 이러입니다 해놓고 이유는 모르시면은 저희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타고 났더니 뭐가 바뀌던가요? 아니 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색깔이 바뀌고요. 왜 바뀌냐 이거죠. 그리고 제 왜? 스스로가 예. 전용까지 이제 뭔가 탔는데 예. 정말 이 진정한 정치인의 그 반열 또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제가 입으로는 항상 비주류라고 하지만 네. 정말 몸은 네. 주류의 핵심에 지금 가 있구나. 그래서 역사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여당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바라보고 정치 절대로 안 하겠다.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공개하셔야 되죠.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압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죠. 오늘 아마 뉴스공장 끝나면 지금 한번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여론을 일반 보고서 국민들 입장에서 알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촛불민심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수혜가 발생할 수 있게끔 가장 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고 저 안민석 의원은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 이 권력은 언제든지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선을 가장 견제하고 또 직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두 분이 이 독선 권력에 오늘 짜고 들어오신 80%의 지지를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인사 문제에 관해서만은 왜 과거 정권과 똑같은 그런 행보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었습니까? 바로 권력의 독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의 독선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라고까지 불렸던 막무가내 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그나마 60%로 받쳐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송영무, 조대엽 이런 내정자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 빨리 대통령께서 철회해 주시고 추경합시다. 저는 야권에서도 추경은 저는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안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추경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안 돼 하나요? 둘 다 해야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런 정도의 타협안이 온다면. 뭐 대통령께서 의지를 어떻게 보이시냐 문제고, 저는 사실상 이 장관 두 사람 억지로 강행하는 그 모습보다는 추경을 빨리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번 그 교통사고에서도 드러난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참 야권 여당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분 전에 정무수석 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들도 송영무 조대엽 이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 민정수석 시절이었다면은 잘랐을 사람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여당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과 같은 저런 야당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 리더십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후보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딴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도가 80% 넘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은 뭐 추경이든 정부 조직법 처리든 어떤 계획법이든 법률 처리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관이 생길 경우에 기존에는 여당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는 행태로 전국을 타개왔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새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제기되는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의 핵심이 바로 새 정부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 지금 여론에 따라서 강경화 장관 그렇게 반대하더니 얼마나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내각조차도 구성하지 못했잖아요. 독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국정도 공백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여당과 청와대 역시도 통크게 양보할 부분이 있고 타협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협치를 위한 정치력을 보여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제나 조건을 다는 것은 이건 곤란하죠. 한 사람, 제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가 현실이니까 주어진. 둘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가 됐든 간에 선택한다면은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산 비리 같은 이런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망친 그런 비리를 밝혀내야 될 수장이 거기에 연루되고 또 그런 의혹에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장관 내정자가 본인이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우선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뭘 버팁니까? 물론 버틸 만큼 버텼지. 두 분 중에 꼭 한 분이 낙마한다는 건 뭐 제가 결정 사안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됐든 낙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제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낙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이런 국민의당 야 3당의 입장은 두 사람 다 지금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해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전국 경색을 풀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국민위원회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뭐 정치공학적이나 또 정략적으로 이걸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공장장은 언제부터 그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까지 그렇게 꼭 배려하려고 그럽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 제가 볼 상황이 때는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당을 존중을 하지만 국민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둘 중에 하나는 철회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은 계시겠지만은 국민들을 바라보고서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강경화 장관을 국민 바라보고 한 인사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쫓겨야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한 번도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00% 협조했죠. 그런 정의당조차도 이번 인사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데 만일 이번에도 그걸 강행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유례 없는 지금 현재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딱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째 하나는 이전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소통 행보입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내려놓은 그런 소탈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번 G20 애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교 성과를 내고 또 미국 순방도 상당히 순조롭게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본인이 순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주 평가를 대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는 굳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이 장관 임명 부분은 빨리 판단하시고 추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추경을 만일 야권이 협조를 못 해가지고 이 추경도 이제 7월 달 안 하면은요. 8월 휴가 여름 시즌 지나고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야지 이 추경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장관 인사 마음에 안 든다고 추경심사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대로 진행하고 이 논의는 논의대로 또 해야죠.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게 오늘 안민석 의원이 평상시 다르지 않아요. 딱 소리를 지르셔야 되는데 저는 순실이당이 그런 자격이 있어.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본인이 야당하는 민주당 시절 같으면은 그때 새누리당이 이런 대통령의 인사했다면 아마 이 마이크 침 몇 번 닦아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의 모습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불과 뭡니까 전용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러셨고요. 전용기 탄 이후로 바뀌셨는데 무슨 일이 전용기 안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현왕후 의보를 이렇게 기한시키는 그 경험 3박 4일에 아니라 문정왕후. 예, 아까 그런 거 몇 개 있었어요. 관세청 관세청이거든요. 관세청 그다음 임명인데 임맹한다고 했다든가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전용기의 그 기내식을 공개하라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네요. 특별합니까 혹시 식사가? 걔네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트 찍어 왔어요. 또 기내에서 좀 15시간 잠 못 자고 푸시시한 우리 강경화 장관의 그 모습도 제가 찍어뒀고요. 몰래 찍으신 건 아니죠? 그럼 푸시시한 모습. 국가 보안 아닙니까? 그거 찍은 건 아마 강경화 장관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바로 앞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딱 하나 찍어놨는데요. 혼자 오십시오. 국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오픈하라면 공개하라면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막 공개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여성 장관님의. 그러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님이 전용기를 다시는 못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댓글을 나중에 한번 보고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를 취하겠습니다. 사진 공개는 자제하시는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사진 공개는 안 하고 아마 음식들이 궁금할 거예요. 좀 다릅니까? 뭘 드셨길래 이렇게 확 달라지셨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페북을 기대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유석춘 교수님이 임명되면서도 또 자유한국당 인사 문제에 이제 지적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내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갈등이 있죠. 이분이요.
뉴라이트계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거부터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뭐 그걸 갈등이라고까지 그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갈등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정사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간에 상당히 원만하고 매끄러운 이렇게 관계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되자마자 그렇지 뭐 되자마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예.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 그 아주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도 성깔 있는 분인데 뭐 본격적인 그런 입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정도면 덜 싸운 겁니까? 뭐 서로 영역은 잘 유지하자는 정도지 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되는 거 그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다. 국회 원내 교섭의 사령탑으로서 원내 대표의 역할은 본인이 충실하겠다는 것이고 또 홍준표 당대표는 뭐 당대표로서 또 역할 존중하는 것이고. 좋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영어 썼어요 마사지. 예, 마사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유석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핵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지지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꿀 거 다 바꾸고 개혁하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국민들께서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그 입장을 옹호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벌써 받았는데 같은 입장을 고수하도 못해 오히려 더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인다면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저는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마무리를 한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취했던 거구 스탠스 좀 지층을 뭐 급작스럽게 좀 더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뭐 노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이 되려 예연 확장에는 실패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던 그런 가오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오가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유석준 교수의 혁신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극우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다만 당의 혁신위원회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고 유석춘 위원장이 일과 또 결과로 이걸 보여드리겠다고 이렇게 천명한 만큼 저도 좀 더 지켜보고 뭐 입장을 가지고자 합니다. 김생태 의원님이 좀 애들로 표현하셨는데요. 유석춘 교수는 뉴라이트계 대표적인 인사이고요. 탄핵 전국에서 태극기 시위대를 의병이라고 취했거든요. 의병. 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홍준표고요. 단지 이분이 통계를 잘하는 교수예요. 그래서 홍 대표보다는 논리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와는 역행하는 혁신위원장이고요. 과연 유석춘으로 보수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제 유석춘 발언은 사실상 탄핵 불복, 대선 불복이지 않습니까? 탄핵이 정치 보복이라고. 네, 이건 완전히 거의 위험한 발언이죠. 국민의 요구로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으로 결정된 탄핵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이 혁신위원장의 발언. 그래서 결국에는 극우 보수 혁신위원장으로는 보수 재건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박근혜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특별법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김성태 의원님처럼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네.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처럼 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극으로 지탄받게 돼서 더 입지가 줄어든다 당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이렇게 아쉽게 밀려난 정당이 아니라 국민 신뢰가 이렇게 땅에 곤두박질을 친 한마디로 미운 털 제대로 박힌 지금 야당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진정성을 담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우리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또 좋은 결과물이 도래돼서 정말 성역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혁신위를 기대하는 마음만 지금 간절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아직 혁신위원은 구성이 안 된 거군요. 핵심위원만. 혁신위원장만 지금 살상 내정된 거죠. 아니, 윤석열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핵심위원만 위원회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유난히 이 발음이 귀에 꽂혀가지고요. 관세청 임명 핵심위원회. 김원중 공장 적절한 지적이에요. 자세히 들으세요. 김원중 공장장은 뭐 항상 저를 적당하게 이렇게 늘. 자, 다음 주는 안민석 의원님이 최순실과 재산 추적 목적으로 독일에 가시고 김성태 의원님은 몽골의회와 철도 협력 MOU 체결을 위해서 네.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가 한 주 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는 소책자를 스스로 만드셨는데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설악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설악어. 스테미너가 콸콸콸. 검색창에 설악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불친절한 AS. 역시 노회찬 원내대표에 나오시면 문자가 많습니다. 비유 압박을 너무 하지 말아주세요. 창작의 고통이 있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에 대한 오늘따라 유난히 이 바람이 귀에 많이 꽂히긴 했습니다. 핵신이 아니고 혁신입니다. 네. 관세청이 아니라 관세청입니다. 이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원래 왜 복모음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자, 테스트 해봅니다. 뉴스공장으로 이 문자 갔나요? 안 가르쳐주죠. 어떤 강아지를 키우나요? 저는 푸드를 키웁니다. 네. 이들이 뭔가요? 라디시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산서라고. 예.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계산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럽니다. 해운대 센텀인데 출근길 김밥집에 들려든 뉴스공장이 나오네. 아주머니에게 뉴스공장 들으세요 하니까 요즘은 뉴스는 이거밖에 안 듣는다. 참고로 이 집 이름은 재벌김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님 못지않은 인기를 가끔씩 누리는 프로입니다. 항상 누리진 않고 가끔씩.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공단장님 선거 사범 되셨더라고요. 국정원이요. 국정원 문건 네. 등장하는 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 자식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꽂혀가지고요. 예. 이번에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와 함께 보수의 아바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 저희도 한번 브리핑에서 다뤘는데 네. 보수 파워 블로거를 만들자는 아니고 보수의 아바타를 만들자. 그러니까요. 네. 파워 아바타. 네. 그것도 파워 아바타. 그냥 아바타도 아니에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고요. 아니요. 파워 있는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협력을 얻자가 아니라 아바타를 네. 파워 있게 만들어줘서 우리 말을 잘 듣는 그런 파워 아바타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새로운 컨셉이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과학적으로 맞는 개념이며 접근인지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일단 내용은 SNS 주 이용 계층인 20, 40대 네티즌 간의 인기 교감도가 높은 건전 성향 네. 유명인을 보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까 말씀 여기서 건전은 이제 애국이란 단어처럼 네. 특별한 용어로 쓰이죠. 거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건전이라 하면 좌파적 성향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시작해서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네. 뭐 이런 등등의 일련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을 건전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사회적 상식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건전이죠. 그래서 이 과학 개념이 뭐냐. 네. 일단 아바타의 원래 개념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원래 고대 인도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그게 어렴풋이 알기로는 신을 대리하는 화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저기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상에 내려와서 신을 대신하는 존재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신의 분신,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근데 보수가 신이 되고 아바타는 그 분신이란 말인데 네. 일단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IT 용어로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IT 그렇죠. IT 용어로. 네. 가상 캐릭터로 의미하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IT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아바타. 네. 영화 아바타가 있죠. 네. 거기서 실제 인간 유저는 기계 안에 누워 있어요. 게다가 이제 다리를 못 불편하신 쓰고. 분이고요. 네. 그분의 뇌파가 이제 거대한 나비족의 몸체하고 싱크가 돼서 그렇죠. 이제 나비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이 컴퓨터 용어로 하자면 이 인간 조종자가 마스터가 되고요. 네. 나비족의 육체가 된 사람은 슬레이브인 상태입니다. 슬레이브. 네. 이건 영화 모습인데 실제로 우리 주변의 온라인상에서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주로 MMORPG라고 하죠. 예, 예. RPG 계통의 온라인 게임에서 내 캐릭터는 내 아바타. 그렇죠. 내 대신에 내 의지를 게임에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나 대신에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습니다. 혹은 뭐 영웅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유저를 표현하는 사람 형태 아이콘을 예. 또 아바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돈 내서 옷 사입히고 치장하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 현대적 의미에서 보자면 아바타는 말이 좋아서 아바타지 사실은 껍데기, 꼭두각시인 거죠. 꼭두각시, 정신적인 노예 예.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껍데기, 꼭두각시 노예에게는 반드시 이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사람 마스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럼 이런 전제하에 보수의 아바타란 무슨 뜻이냐. 예. 일단 개념은 아바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수라는. 네. 그래서 보수적 개념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바타의 주인이 따로 되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문제의 문건이 나오던 당시의 권력층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파워 아바타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슨 지성과 감성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자인 마스터의 뜻과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로 발굴 육성된 그렇죠. 꼭두각시로. 사람들이다. 예. 네. 그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번 짚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브리핑에서 간단히 짚었는데 네. 여기서 반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왔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는 중입니다. 네. 그 조언을 드리려고요. 예. 그럼 보수의 아바타가 국정원의 뜻대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일단 아바타의 마스터인 이 지도층 보수 인사들이 네. 아바타를 굴릴 정도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부분에서 일단 한계에 부딪히는 면이 있고요. 최근 국정 상황으로 볼 때 네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예. 아바타 영화 보시면은 처음에 아바타를 다룰 줄 몰라서요. 네. 뛰어다니다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죠. 하는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이래서는 아바타 아까 나왔던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마스터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바타를 다루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어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잘해라가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예컨대 우주의 기운이나 벽에 대고 중얼거리는 암호, 주술 행위 이런 것으로는 아바타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도 잘 안 됐던 것이고. 예. 이렇게 자, 되면 이게 오늘 네. 주제가 성공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한데 계속 가보죠. 네. 사실은 오늘 좀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예. 점점 과연 헤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보수의 아바타 프로젝트의 조언을 드려보면 네. 영화에서 주인공 제이크는 지구인이잖아요. 네. 근데 나비족의 아바타로 살면서 나비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언어도 그렇죠. 그렇고. 예. 원래는 지구인들의 아바타 노예 꼭두각시였잖아요. 스파이였고. 예. 근데 힘과 무력을 갖추고 나비족과 판도라 행성을 지배하려는 지구인들의 부도덕함을 깨닫게 되고 예. 그래서 나비족의 입장에 서서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일체가 되죠. 네. 그 원래 아바타 껍데기에 불과했던 그렇습니다. 그 신체와 정신이 일체가 돼서 네. 나바족이 돼버리죠. 네. 실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비족의 영웅이 되고 예. 나비족이 승리하고 원래 나비족 스스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보수란 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윤리의식, 명예심, 예. 공동체에 대한 기여, 예. 희생.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가 가진 기존의 장점들을 잘 보존하고 예. 그렇죠. 계승시키는 것이 보수다. 예.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세상의 변화에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수의 아바타를 굳이 만들고 성공을 시키겠다면 예. 보수 마스터분들이 예. 일단 우리 제이크 와 같은 예. 그런 진정한 좀 보수의 마인드를 먼저 배워라. 오늘은 이제 과학이 아니고 네. 굉장히 계몽적이고 네. 예, 진지하고 네. 그 거의 이 오늘 주제의 성공 가능성은 약 3% 이내로 지금 점점 예, 어제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 문자도 이 원종호 씨를 누가 좀 구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저도 어쩌다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CPR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네요. 그 매주 코미디 하는 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순간도 웃음의 포인트를 주지 않는 건 쉽지 않거든요. 보통 웬만하면 제가 찾아내서 웃기게 만드는데 야 쉽지 않는 일을 해내셨네요 오늘. 제가 완전히 실패한 건가요? 아니 아바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실제 아바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껴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요? 예. 네. 지금 할까요? 자, 신진철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망했어요. 빨리 누가 좀 구해주세요. 저기 죄송한데 그 위에 있는 거 안 읽어주세요? 원종호 씨 실물을 봤는데 파마하고 수염을 기르시면 공장장 아바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도 오고 있고. 그만큼 이 방송을 안 듣고 딴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가. 아바타 같은 소리네. 이렇게. 교훈도 제대로 전해주셔야지 교훈이 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교훈도 없어요. 어떡하죠? 방송 사고인데요, 이건? 할 수 없죠. 자, 그럼 이걸로 아바타로 결국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아바타를 만들겠다는 전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뭐 국민 심리 전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원래 전쟁 때 상대방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흔들고 막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심리 전단인 셈인데 그런 문장도 등장하잖아요. 뭐 마음을
장을 계속 움직여야 되고라는 식의 그 국정원의 마인드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든 혹은 뭐 환경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다. 저도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뭐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 제대로 쓰려고 했다면 차라리 아이콘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수의 아이콘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아바타라는 건 그 양반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지시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세트가 국정원에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 네. 혹은 뭐 그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국정원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트고 네, 그런 얘기를 실제 제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예. 또 본인도 모르게 그냥 옆에서 추켜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오면서 그렇게 믿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게 반영된 문구라고 생각하고요. 어렵게 마무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원정호 씨였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